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네. 2022학년도 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수능 응시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하던데 출생률이 낮다 보면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한 50만 명 정도가 응시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수능을 봤던 약 1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2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대학이 10곳 중에 7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대로 가면은 그럼 뭐 아예 수능이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입시 제도를 교육 당국이 좀 잘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쪼록 응시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통행을 추진해온 경기도와 주변 지역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두 해째 치른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은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예년보다 차분했던 수능시험 당일 오전 모습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최근 한 언론 칼럼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이 기획보도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흥행효과 실종편이 한국 케이블 TV협회 지역 채널 보도부문 우수작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문 앞 응원전도 볼 수 없었는데요. 네, 예년과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한결같은 건 있습니다. 바로 수험생들과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올해 수능날 풍경을 김진재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진 두 번째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일이 2주일 연기됐지만 올해는 예정된 날짜에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 앞은 응원전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수험생들은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마친 뒤 시험장에 입실했습니다.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다사다난한 2년을 보낸 수험생들은 그동안 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우 떨려요. 어제부터 잠도 별로 못 자가지고 준비한 게 많은데 최대한 열심히 제가 목표를 한 만큼 열심히 볼까 해요. 올해는 수능 시험 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시험 중 책상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경기 지역 버스 노조와 사측이 이날 새벽 합의점을 찾으면서 우려했던 수능날 아침 교통 대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시험에 지장을 줄까 코로나19와 버스 파업 소식 등에 마음 졸이던 학부모들은 무사히 시험장으로 향한 자녀를 보며 그저 실수만 하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친구들 같이 가길래 화이팅 해준 거고요.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1만여 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된 수험생 173명은 병원을 비롯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약 3주 뒤인 다음 달 10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통행을 추진해온 경기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 다리가 됐습니다. 통행료가 사라진 지 3주 만입니다. 혼란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소송이나 분담금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났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시민들도 다 끝났다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다시 재유료화가 될 줄은 몰랐고요.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수원지법에 찾아가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민들이 공분을 많이 하고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일산대교 측의 요구를 연이어 들어줬습니다. 경기도가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이상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는 일산대교 측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보상액 60억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무조건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가져가야 할 수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한 것이고요. 무료 통행 실현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요금을 내야 건널 수 있는 유료 다리로 남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한 신창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한 신창현 사장의 주장,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이제 주된 역할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이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매립지에 대해서 인천 지역은 25년 종료를 얘기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는 또 더 연장해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공사 사장이 운영에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매립지를 연장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단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월권이 본인의 뜻으로 그냥 얘기한 건지 환경부나 정부의 뜻을 반영해서 얘기한 건지 이런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죠. 네, 그러면 이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수도권 매립지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합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환경부도 이 매립지 종류를 위한 노력에 먼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에 계속 쓰고 싶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300만 인천 시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립지 종류를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노력처럼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든지 소각장 증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이 환경부를 비롯해서 서울, 경기, 인천도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들은 아무래도 인천의 환경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해양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수도권 매립지의 이제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서울, 경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인천 지역에서 이제 해결하고 있던 건데 이 문제를 이제 인천 지역은 해양 쓰레기 문제, 수도권 매립지 종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가 얼마나 이 뜻에 같이 공감을 해줄 것인지 이런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이 같이 실현되는 것과 인천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해양 쓰레기나 수도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선 후보들이 공감을 하고 인천 시민들의 뜻을 같이 해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로 살펴보는 우리 지역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다시 퇴출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일회용품이 다시 퇴출됩니다. 김포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최근 일상 회복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커피 전문점에서는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하고요. 식당에서는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접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김포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 가맹점의 경우 다회용 배달 용기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를 딛고 지역 채용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요즘인데요. 이번 키워드 중장년 채용입니다. 자, 부천시가 19일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함께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송내 사회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33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은 현장에 마련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비대면 면접으로 지원자를 만날 예정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모두 75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 640여 명을 채용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승훈입니다. 인천시가 이승훈 묘역과 그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는 지난 17일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사업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승훈 역사공원은 약 4만 5천 제곱미터 크기로 광장과 야외 무대, 산책로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이승훈은 한국 천주교 첫 세례자로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킨 주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승훈은 신유박해 때 정약종 등 여러 신자들과 함께 서수문 밖에서 참수돼 선산인 인천시 남동구 반주골에 묻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 갈등으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출동한 경찰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인천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18일 홈페이지에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내문 형식의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별개로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방송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진단한 기획 보도가 3분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보도 부문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18일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수상에 영예를 하는 기획보도는 흥행 저조 등 2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현실을 지적하고 대중성을 잡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매 분기별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보도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업체가 경기도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열흘간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김장재료 제조 및 판매 업소에 9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한 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거짓 표시 3건,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5건, 미신고 영업 3건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평구가 세림병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림병원은 재택치료가 결정된 코로나19 환자에게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이송 치료 관리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부평구는 이번 협약으로 재택치료자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도전이야. 화이팅! 잘쓸 수 있다. 선생님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